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마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영 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차랑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조용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 현황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94억 200만 원으로 이 중 83.6%인 41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6억 1,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인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 총액은 55억 4,600만 원 중 지출액은 40억 2,400만 원, 이월액은 14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 총액은 8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6천만 원, 이월액은 5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조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 총액은 339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1억 5,400만 원, 이월액은 46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조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 세출 예산 총액은 18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400만 원, 이월액은 1억 7천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 총액은 35억 5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34억 7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 총액은 36억 2,500만 원, 지출액은 27억 9,700만 원, 이월액은 8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불용 사유는 목별 예산 정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에게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 특별에게 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발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전체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규입니다. 202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부터 33쪽까지 회계별 결산 내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3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1 회계년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5개 기타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2조 9,150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3조 271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74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은 2조 4,513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6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에게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결산은 2조 2,638억 5,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조 4,804억 1,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5.9%인 2조 3,781억 5,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76억 1,800만 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46억 4,100만 원입니다. 향후 채권 확보와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철저한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에게 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2조 2,638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9,537억 4,500만 원이고 2월액은 2,319억 5,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86.3%로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다음은 집행률 30% 미만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5천만 원 이상 집행률 30% 미만 일반 회계 사업은 133건으로 예산 현액 1,375억 원 중 불용액 9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 시기, 집행 현안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과다한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803억 8천만 원으로 수입액은 3,758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49억 2,800만 원이고 세계 잉여금은 1,009억 6천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123억 9,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4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당기 순손실이 345억 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1억 5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 악화가 우려되므로 요금 현실화, 체납액 징수, 비용 절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2,730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7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 총액은 148억 7,600만 원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가 전체 29.1%인
10억 5,900만 원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1억 1,700만 원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707억 6,600만 원이며 2월액은 416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월 사업 중 명시 2월은 10건에 29억 6천만 원, 사고 2월은 7건에 8억 5,100만 원, 계속비 2월은 17건에 378억 2,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3%에 해당하는 6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과 현황입니다. 2020년 말 현재 7조 7,048억 7,500만 원에서 2021년 말 현재 8조 3,430억 8,700만 원으로 6,38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용 재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으로 2021 회계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72개 사업 502억 7,300만 원이 집행되어 74.48%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사업별로 집행률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58.4%, 성별 영향평가 분석 97.2%, 자치단체 특화사업 95.4%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8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2,969억 6,900만 원보다 816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관련 규정 준수, 성과 분석의 객관성 담보 및 결과의 환류 등을 통해 기금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보고서 결산 결과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지표수 277개 중 초과 달성 32개, 달성 193개, 미달성은 52개이며 결산액은 2조 1,764억 6,600만 원이고 전년도 대비 1,325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성과 지표의 타당성 있는 설정과 성과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성과 계획 및 성과 지표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 회계연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그 2월 사업들 중에서 이제 명시 2월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2.08%가 증가가 됐어요. 사고 2월은 19.3% 감소가 됐고 계속비 2월은 9.7% 감소. 이게 명시 2월이 물론 이제 도시주택국에 한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지금 도시주택국도 여러 과들 보다 보니까 명시 2월이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당히 사업적인 어떤 예측 면에서도 그렇고 사고 2월도 아니고 계속비 2월도 아니고 지금 명시 2월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앞으로 좀 한번 참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또 이 불용액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국도비 불용액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말이 나오는데, 결산서 보면은 지금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을 보면 50% 이상인데, 이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74.6%예요. 예산 현액의 4분의 3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거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한 후 이게 사후 관리가 잘못됐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집행부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그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그 도시주택국에도 해당되는 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받는 경우 이제 내시가 내려오는데, 이게 변경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는 당연히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증감이 되던 증이 되던 감이 되던 되는데, 그럼 변경 내시가 내려오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줄든지 늘어나니까 이거는 추가 경정 예산에다가 당연히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서 내용을 보면 추가 경정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는 게 다수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건 진짜 행정감사감입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도시주택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변경 내시가 오면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테고, 그 사업비가 변동이 있으면 그게 감소가 되든 증가가 되든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게 발견됐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거의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없는데, 토지정보과 같은 데를 보면 세입 수입 징수 현황이, 징수 현황을 보면 미수액 2억 원 이상들이 좀 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좀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국장님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 대비 90.3%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 불용액은 1.5%입니다. 예산액 대비. 90.3%요? 예, 지출은 90.3%. 도시주택국. 거기 지금 23쪽을 한번 보시면요, 예산 현액이 나오고 지출액이 나와요. 그거는 네. 일반에게만 따졌을 때. 네, 일반에게 일반에게 쪽을, 따졌을 때는 83%, 그렇죠. 83.6%가 지출을 했고요. 예. 그 집행잔액은 1%입니다. 명시이월이 5.4%고요. 예. 사고이월이 0.19%, 예. 계속비율이 9.8%. 예. 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높진 않은데, 어떻게 됐든 집행률이 좀 낮고 뭐 집행 잔액도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도시계획과는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는 집행률이 72.6%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2월 예산이 있어서 2월 명시이월이 26.3%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차수별로 다 이제 연도가 좀 길어지니까, 예, 그거에 따른 이제 명시이월, 준공 미도래를 위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어떻게 됐든 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거는 재고할 필요가 있고요. 명시이월이 어떤 이유든 명시이월이 뭐 이유가 없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은 발생을 않는 게 좋은데, 그래도
26.3%가 나왔다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특히 부연 설명 좀 예, 드려도 예, 될까요? 예.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에 이제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이 됐잖아요. 예. 이게 예산이 이제 본 예산에 쓴 게 아니고 이제 추경 때 쓰다 보니까 추경 때 이제 쓰잖아요. 공모에 대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공모 사업이 이제 2월 된 게 대부분 이 명시월에 들어갔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그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28쪽에 보면 도시계획 결정 신문 광고가 있어요. 한 7,9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 지출된 곳을 보니까 20군데의 신문이 그렇죠? 20군데에 지금 제가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20군데인데 각 신문사에다가 내는 편차도 많고 액수도 많은데 이게 지금 이 정도의 광고료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양이 많은 거는 이제 그 이제 330이나 이제 이렇게 좀 300만 원에 이제 부가세 30에 330 나가고 단위 시설로 좀 공고 지면이 적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200만 원에 부가세 20에 220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세 군데 한 번 공고할 때마다 이제 세 군데, 지방지 두 군데, 지역지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로 나갑니다. 한 번 공고할 때마다. 대부분 보니까 이제 200만 원대, 300만 원대, 뭐 500만 원대, 800만 원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물론 광고는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신문 광고료 건이 11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건이에요. 이게 왜 틀린 거죠? 그 언론사별로다가 분류했을 때 이제 20군데 언론사에 나간 거고요. 예. 이제 한 번 공고할 때마다 이제 세 군데, 지방지 두 군데, 지역지 한 군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역지가 이제 중복돼서 나가니까 언론사로 실제 나간 거는 이제 20군데 언론사에 20군데 언론 매체에 이제 공고료가 나간 거고요. 한번 나갈 때마다 220에서 330으로다가 이제 공고료는 책정이 돼서 나갑니다. 이건. 800만 원대도 있는데요. 800만 원대는 600만 원대도 있고요. 400만 원대, 500만 원. 그거는 횟수가 언론사의 횟수가 600만 원대는 이제 두 번 나간 거고요. 두세 번씩 냈다. 예, 세 번씩 나간 이제 두 번 한 데도 있고 세 번 한 데도 있으니까 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지간 뭐 잘 살펴보시길 좀 바라고요. 당연히 뭐 광고는 나가야 되고 나가더라도 좀 골고루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형평성 면에서도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거기 지금 그 29쪽에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뭐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그 위원들의 편차가 너무 많아요. 액수차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요. 예. 참석 수당이 지급되는 의원이 20명입니다. 네. 이제 나머지 이제 당연직이라든가 이제 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은 이제 수당이 안 나가고요. 이 20명인데 20명 중에 그 회기에 참석하는 분하고 참석하지 않는 분의 편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명을 지난해에 2명이 그 출석률이 안 좋아서 해촉을 하고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은 금액이 적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요. 김호견 씨, 아니 뭐 이런 분들이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예. 하여튼 두 분이 새로 위촉이 돼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참여 횟수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좀 편차가 생겼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분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 정도 나갔는데 어떤 분 지금 같은 경우는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뭐 145만 원 이 정도도 나가고, 이 편차가 너무 심하고 다른 분들하고도의 편차가 이제 한 분하고의 편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편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뭐 사실 심의위원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명수가 많으면 돌아가면서잖아요, 거기. 아닙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예,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는 인력 풀을 예, 뭐 건축위원회 같은 건 100명 이상, 뭐 그 경관위원회 60명 이상 둬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관련 법률사를 딱 25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 갖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그분 중에 이제 13명이 참석을 해야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 갖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석을 많이 한 분은 수당이 많고 참석을 안 한 분은 수당이 없고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85만 원까지 가는데 뭐 10만 원, 뭐 보면은 30만 원. 그래서 지난해 참석이 너무 안 된 두 분을 해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뭐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너무 편차가 나서 제가 한번 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과는 집행률이 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32.2%인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 가곡지구하고 만호지구하고 그 통복지구 그 집행이 좀 지연돼 가지고요. 예. 그 이제 가곡지구하고 만호지구에서 좀 집행이 저조해 가지고 거기서 좀 계속 필요해서 지금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비 2월이 좀 많아졌다는 거죠. 네, 네. 집행제한액도 좀 남았고 어떻게 됐든 사업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이 되고 2월금이 많아진다는 거는 사업의 진행이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따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걸 못해서 그쪽에다가 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뭐 예를 들어서 2월이 돼가지고 뭐 본예산에 다음 뭐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연이 되다 보면 결국은 다른 과에서 다른 그 사업들이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집중적으로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거기 지금 전략 영향평가 용역이 지금 나오고 지금 2월금이 계속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그 추경에 쓴 사업이고요. 예. 이제 용역비입니다. 그 저희 도시 지역 내에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데를 이제 전수 조사해서 타당성 같은 걸 확보하고 이제 향후 개발지를 좀 조사한다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추경력 확보할 때는 전액을 다 확보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2월금들이 나올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했다 그러면 뭐 2, 3차 추경에 뭐 나머지를 또 확보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늦게 예를 들어서 2차나 3차에 뭐 예산이 확보됐다 그러면 그걸 연내 다 집행할 수 없으면 다음 년도 또 그 본예산에도 담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전략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이 또 진행이 못 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한번 성격을 좀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산과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일반에게 특별하게 합쳐서요. 예. 약 88.6% 정도 됩니다. 명시월도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고이월도 많지 않고 집행 잔액도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계속 비율이 조금 많은데 뭐 계속 사업이야 진행되는 거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85.74%로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집행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주민공청이 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이 주민공청이 하는 것도 신문 공고료를 냅니까? 저희들이 그 지방지나 여기 그 평택시 관내 신문에 2개소 이상 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신문 광고료가 3,850만 원이에요. 저한테 온 거는 그런데 여기서는 (330만 원으로 돼 있나요? 그렇죠? 이게 왜 틀린 겁니까? 이거 외에 다른 또 신문 광고료가 또 있습니까?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공청회 신문 광고료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850만 원 잡혀 있고요.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수당이 6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주민공청회 신문 공고료하고 별도입니까?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그 또 신문 광고료가 또 있습니까? 별도로 그 공청회만 지금 신문 광고료가 들어가 있고요. 저도 제가 내역을 보면서 지금 신문 광고료를 다른 데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은데 자료하고 지금 차이가 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끝나시고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시면 이 도시재생위원회는 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4분이고요. 예. 시의원분이 3분이고요. 대학 교수가 12분이고요. 전무가 6분입니다. 착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또 자료하고 지금 참석 수당도 안 맞고요. 여기에 나온 거하고 결산서가 맞겠죠? 그렇죠? 예?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받은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또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 안 맞아요. 지금 그 페이지 51쪽에 보면 서정역로 55번 길 지역 역량 강화 용역비가 명시월이 됐는데 그 시설비 및 부대비도 역시 명시월이 됐고요. 이게 명시월 된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설비하고 연금용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시설- 왜 이게 명시월이 됐습니까? 용역비 같은 게 명시월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쪽이가 서정 역세권 주변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국가공무 용역을 하다가 계속 작년부터 용역을 추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직 국가공무가 안 되니까 중간에서 중지돼서 지금 용역을 명시월 시킨 겁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역 주변에 디자인 거리 조성하고 요것 때문에 사업하다가 지금 명시월 됐고요.
아니, 사업비는 뭐 지연이 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좀 이해하려고만 볼 수도 있는데 예. 용역비 같은 경우도 이게 명시 2월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 국가공무 용역을 작년에 그 발주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용역 국가 공무를 못했고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국가 공무 용역을 발주한 거를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2월 시킨 겁니다. 지금 용역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비라고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각종 공모 사업 구상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이게 이제 10이거든요. 이거는 왜 저기 명시효력인 거죠? (52쪽) 맨 밑에. 예, 예. 요거는 그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그 경기도에 그 공무 용역을 하다 보면 미리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공무 용역을 그 금액에 맞게 딱딱 세워놓으면 좋은데 어떤 대상지가 나올지를 몰라서 미리 더 세워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만약에 그 지금 서정 역세권이나 이런 거 용역을 하고 남은 금액을 추후에 다른 데로 또 용역 대상지가 있다면 더 할까 생각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놨던 금액을 명시를 시켜놓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되도록이면 그 명시효율 같은 경우는 좀 사업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되도록이면 좀 명시효율이 안 가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좀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도시공사한테 위탁 사업한 게 있어요. 이게 위탁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29억 1,500만 원). 이게 혹시 그 사업 아닙니까? 이게 달보도 사업? 요거는 그 달보센터 조성비하고요. 예. 디자인 거리 조성. 글쎄요, 안정리 그 달보도 사업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디자인 거리하고 마을 공방 그 제작 사업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56쪽에) 있는 거예요. 그 평택 도시공사 위탁 사업 이거는. 여기는 신평동 겁니다. 신평동 제시공원 주차장하고요. 다같이 커뮤니티 센터하고 상생협력 상가 세 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평택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거기 58쪽에도 또 나오거든요. 예, 예. 이게 위탁 사업을 왜 이렇게 도시공사 쪽에 많이 줍니까? 저희들이 요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무사업 대상지마다 그 건축이나 아니면은 뭐 공사 부분에서 3개소에서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인원은 재생과 인원이 저 합해서 13명입니다. 기간제가 있지만 기간제 합쳐서 17명 정도 되는데 이 한 현장에 사업을 하기는 조금 버거워서 저희 도시공사하고도 협약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마을한길 정비 사업하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사면 보강 사업 이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복창로에 있는 거요, 맞죠? 예, 예. 의외로 이게 지금 위탁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 뒤에도 보면 60쪽에도 보면 평택시 교류재단에 또 위탁 사업지가 또 있거든요. 이게 요거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비입니까? 예, 예. 이 어떤 행사예요? 다문화들 그거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 사업할 때 처음 이제 행사를 안 정리하고 송탄하고 행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안정리 행사비 아니면 송탄 행사비를 나눠서 하는. 알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2월 금액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불용액들이 좀 발생하지 않게 좀 그렇게 해주시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64쪽에 보면 이게 좀 어느 과든지 거의 비슷한데 시도비 인전이나 또는 국도비 이렇게 반납 금액들이 자꾸 나와요. 많아요. 이거는 하마다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도비들이 그 집행자에게 나와서 이걸 반납한다는 거는 참 집행부들이 한번 각성해야 되지 않나. 물론 여러 그 상황이 있지만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놓고 정확한 사업 예측을 안 하고 이런 집행 잔액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건 모든 과에서도 한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좀 질의를 할게요. 건축허가과 집행률이 몇 %예요? 예, 85.2%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나와야 한 5.79% 정도 나오는데 명시이월도 좀 많고요. 9.02%. 네. 좀 줄여야 되겠죠? 그게 예? 이제 마을회관이 이제 명시 이월된 게 한 건이 저희가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설계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또 의견 모아서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한 1, 2개월 정도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명시 이월된 사항인데요. 뭐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68쪽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 네. 지금 예산 현액이 3억 4천이에요. 즉 마을회관 짓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1억 7천이죠, 그렇죠? 네. 1억 7천이다 보니까 지금 2개소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지금 적어요. 지금 예.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 없는 데도 많고요. 네. 30년 이상 된 데도 또 상당히 많아요. 전에는 5개에서 한 7군데 정도까지도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네, 그게 이제 21년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저희한테 이제 예산 그 배정된 금액이 이게 좀 제한이 좀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올렸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이제 깎인 거죠. 그래서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들어오면 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그 필요한 마을에는 그 예산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해드려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만 해도 지금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없는 데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30년 이상 된 데도 수두룩한데 뭐 지금 봐서는 뭐 30년 이상 된 데들은 순위에서도 밀릴 것 같아요. 다. 왜냐면 지금 그 없는 데들이 먼저 신청을 하면 거기들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올 네. 본 예산안 어느 정도 지금 예상으로 좀 세워놓고 있습니까? 아, 그 내년도 지금 신청된 건은 다 저희가 올렸는데요. 그 정확한 건수는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좀 예. 확보를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개보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개보수도 지역에 가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면 그 대부분 보면 노후화된 30년 이상 된
그 마을이관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마을이관을 먼저 건축허가에서 줘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층을 노이자 시설로 바꿔서 이제 그 노인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위에서 옥상에서 예를 들어 비가 샌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1층은 노인정이고 2층이 마을이관 구조로 돼 있는데 네. 마을이관에서 2층에서 떨어져서 1층으로 내려오면 개보수를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이관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네. 예? 그래야 1층까지 안 오는데 이게 동시에 예를 들어서 그 보수비를 뭐 신청을 해버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나오는데 마을이관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 많아요. 또 버려요. 이런 예산도 좀 확보를 많이 해서 노후화된 데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을 개보수 대략 한 몇 군데 정도입니까? 1년에?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저 개보수 비용 예산이 1억이 서 있는데요. 그래서 서서 27개소에 지금 개보수 마을회관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거의 시골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시골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좀 확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은 데서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실제 혜택을 못 받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결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다만 좀 앞으로 좀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요. 건축학과는 좀 마치겠습니다. 그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 지원비가 있는데 네. 요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그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외벽이나 이런 단열재나 이런 것들을 성능을 이렇게 외벽 단열재나 이런 거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그 민간 건물에 그런 시설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이제 시설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국도 저희 이제 시비까지 해서 그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도 보니까 신청이 3개소를 했는데 선정이 2개소가 됐어요. 네, 그 한별 어린이집하고 꼬마별 어린이집 2군데가 비전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2군데가 지금 돼 있는데 뭐 이런 사업들도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한 좀 많이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거기 보면 그 69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예산 현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좀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쓴 게.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지출은 적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집행 잔액들은 당연히 반납이 될 테고 이런 집행 잔액들이 다른 사업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최대한 좀 사업 진행을 좀 잘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도 보면 이게 지금 보전 지출 비용으로 해가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좀 잘 정책적으로 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가가 제가 조금 놀랐어요.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 97.7%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사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도 뭐 2.23%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잘하셨고요. 이게 아마 집행 잔액들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각종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페이지 74쪽을 보면
그 위원회 수당 여기도 좀 위원회 수당들 이렇게 보면 위원회들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좀 편차가 조금 있어요. 편차가 조금 있고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이게 수당이 이게니까 이제 많이 참석을 하셨다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잘 운영을 해서 좀 되도록이면 편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건 많이 같이 참석을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운영상에서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시설 보수 사업들 이게 지금 그 지난번에 그 민원이 들어온 그런 사업이죠, 지금 현덕에 있는 뭐 그 아파트 쪽 소규모 아파트. 예, 지금 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근데 이거 관리가 이제 시에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보조는 해주고 실제는 관리는 보조 받는 곳에서 사업자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위에는 없고, 근데 또 그 사업자들이 또 의외로 평택시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게 좀 그렇게 좀 잘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몇 군데 정도예요? 예, 21년 된 49대 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것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제 소규모는 이제 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이제 자그마한 단지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제 그 중공단지 15년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해서 유지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거의 1990년대 이렇게 그 사업 승인이 난 그런 아파트들인데 뭐 이런 데들도 좀 자금 좀 확보해서 그 좀 사업을 좀 확장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행률이 77.15%예요. 그렇죠? 명시이월이 의외로 많아요. 22.23%. 뭐 집행잔액은 별로 없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거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조정금을 이제 그 지출을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측량이 완료가 되고 감정 평가가 이제 완료가 돼야만이 이게 그 조정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연중에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명시이월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83쪽에 보면 그 불법 중개업소 신고 포상금들 또 잔액이 예. 전혀 뭐 그냥 그 예산 현액이랑 똑같아요. 신고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럼 뭐 이렇게 굳이 액수를 다 이렇게 높여서 잡아놓을 필요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안 세울 수가 없는 게 이제 도에서 그 저기를 이거를 세우도록 저기를 자꾸 권유하고 있어가지고요. 얼마 세웠는지를 그거를 시군별로 저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세우는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그 올해죠, 올해 작년이죠, 작년 거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